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의자를 밀며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멈칫하며 돌아보는 사이 대표는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임원님은 남으시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남은 건 단 두 사람. 대표와 그 임원. 그 임원은 웃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흔들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침묵의 의미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오늘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그는 젊었을 때 될 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숫자에 강하고 프레젠테이션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늘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곧 임원이 되겠네.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퇴근했고 더 멀리 출장 갔고 더 많이 참았습니다. 참다 보면 언젠가 자리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후배들이 올라갔고 새로운 이름들이 명함에 찍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복도에서 누군가를 스쳐 지나갔다가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임원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웃었습니다. 겉으론 웃었지만 속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년이 가장 무너질 때는 실력이 부족할 때가 아닙니다. 존재가 가벼워질 때입니다. 그는 그 서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그가 그 규칙을 만들게 된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매일 쌓였기 때문입니다. 회의 때마다 그의 의견은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건 올드합니다. 요즘 감각이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 넘어가죠. 그 말은 정말 의견에 대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잘라내는 말이라는 걸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리스크를 짚었을 때 젊은 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런 걱정은 옛날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칼처럼 길지 않았지만 피를 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결과로 보여주자. 그 결심이 훗날 그를 무너뜨릴 결심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시야에 늘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리과 주임, 나이도 비슷했고 세월의 흔적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주임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는 주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끝이지. 주임은 회의실 문 밖에 서 있었고 그는 회의실 안에서 말했습니다. 주임은 누구와도 언쟁하지 않았고 그는 늘 논쟁했습니다. 주임은 한 걸음 물러나 있었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임을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의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주임은 패배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회차 회의에서 관리과 주임이 서류를 꺼내 판을 뒤집었을 때 대부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저건 운이다. 그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흔들릴 만큼 내가 약하진 않다. 그래서 그는 더 빠르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 기다리라는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는 이미 기다림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 제기된 사업안을 강행했습니다. 누군가 리스크를 보고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불안한 보고서는 숫자를 망칩니다. 보고서를 줄였고 검토를 건너뛰었고 외부 발표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건 너무 빠른 것 아닐까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그 말은 그에게 주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중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이니까요. 그는 지금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과 주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주임은 평소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그 임원은 주임을 올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임님은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주임은 잠시 무언가를 삼키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장을 듣고도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가 돌아설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투자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메일은 읽혔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외부에서 자료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자료가 일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그는 처음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다. 중년은 무너지기 시작해도 먼저 무너지는 걸 끝까지 숨기려 합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불도 켜지지 않은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전화가 끊긴 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 그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예민했고 모두가 책임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는 모든 걸 부하 직원에게 돌렸습니다.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진 게 그의 말을 듣느라가 아니라 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아무도 그에게 임원님이라고 친근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 뒤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 해당 임원의 직무적합성 재검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안건 맨 위에 적힌 걸 보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때 관리과 주임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 서류는
그가 지워버렸던 리스크 보고서의 원본이었습니다. 원본에는 그 임원이 삭제하기 전 모든 경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그 임원의 도장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임이 조용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기다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에야 진실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늦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임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주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임님은 어떻게? 주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회의실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나레이션이 말합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에게 한 가지 길은 남아 있습니다. 서름을 악으로 바꾸지 않고 경험을 판단으로 바꾸는 길. 성공은 가장 빨리 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맨 뒤 항상 기록만 하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기록 담당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남긴 기록 한 줄이 다음 판의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기록 누가 남겼습니까? 그때 맨 뒤에 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다음 이야기 7회차 가장 뒤에 있던 사람.